안녕하세요, 키노데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울 대작전이 실망 가득한 한숨을 자아내는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법 운송 사업을 하며 돈을 벌던 레이서 동욱과 엔지니어 준기, 그들은 양손에 큰 돈을 쥔 채 올림픽을 앞둔 1988년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절친 복남을 비롯해 동욱의 여동생인 윤희와 DJ 우섬을 만나 반가움도 잠시, 상계동 판자촌의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기대와 다른 서울의 모습에 그들은 실망이 금치 못하죠. 그러던 중 동욱과 상계동 슈프림팀의 행보를 눈여겨보던 한 검사는 전두환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공식 작전을 그들에게 제안하고 일생의 꿈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기회를 잡기 위해 상계동 슈프림팀은 서울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상업영화의 예술성은 대중의 열망이 반영되는 지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상업영화는 최대한 많은 관객을 유인해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때 개봉 당시 다수의 대중이 공유하는 감정과 열망, 환상을 화면에 녹여내면 재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상업영화는 공동체의 집단적 경험을 비추는 창의됩니다. 예를 들어 터널, 판도라 같은 한국의 재난영화는 세월호 사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환하죠. 정부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할리우드식 구원자를 기대할 수 없다는 대중적 인식을 스크린 속에 녹여냅니다. 최근 흥행에 실패한 비상선언의 사례는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열망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역으로 의의가 있죠. 이러한 상업영화의 특성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유효합니다. 실제 역사 속 정치적 인물이나 사건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영화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전두환 씨가 대표적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당성 없는 대통령이자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인 그는 사망 전까지 추징금도 다 갚지 않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의 뜻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또 이미 사망했기에 그에게 죄값을 물릴 수단도 없죠. 영화는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과오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망 전에 제작된 작품이기는 하나 26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최근에 개봉한 한 편만 하더라도 그를 처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온당한 처사임을 암시하죠. 8월 26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울 대작전도 같은 맥락 내에 놓여있는 작품입니다. 끝내 환수하지 못한 그의 추징금을 탈취하는 카 레이싱 액션은 판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심판이나 다름없죠. 특히 영화가 88년 서울 올림픽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영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단지 작품의 핵심 포인트인 레트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부각하기에 적합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서울 올림픽은 전두환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두환 정부는 쿠데타로 인한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권의 2인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투입하며 올림픽 유치에 몰두했죠. 그러나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던 서울 올림픽은 오히려 전두환 정부를 찌르는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많은 외신이 서울에 들어와 있던 관계로 87년 항쟁 당시 개최가 취소되거나 개최지가 변경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는 민주화 개헌과 전두환의 실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유치에 전념했던 전두환이 정작 괴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서울 올림픽과 전두환 정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서울 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을 배경으로 비자금을 몰래 빼돌려 피신하려는 전두환을 끝까지 추격해 심판하는 스토리는 합당한 역사적 심판이자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낼 영화적 상상력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가 대체 역사물 같은 인상을 주며 실제 역사와는 달리 모든 비자금을 잃고 백방사에 갇힌 그의 무력한 모습이 맹소리 자아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 대작전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기에는 부족했던 깊이가 얕은 액션 영화라는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흡입력 있는 소재의 잠재력을 설득력 있게 구체화하는 데 실패하죠. 문제는 스토리텔링의 측면과 장르적 관습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서울 대작전은 동욱을 비롯한 상계동 슈프림팀의 아메리칸 드림과 전두환의 비자금이라는 상이한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올드카를 사랑하고 카 레이싱을 즐기며 힙합에 빠진 만큼이나 화려한 뉴욕동 힙합 패션을 입고 다니는 이들, 그들은 필과 소울이 넘치는 문화를 것이 미국을 동경하며 자유와 멋이 가득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죠. 하지만 전두환을 잡아들이려는 야망 가득한 안검사에게 사우디에서 벌어들인 불법 외화를 비롯한 여러 범죄 행각에 들킨 후 그들은 전두환을 심판하는 비밀작전에 투입됩니다. 이때 영화는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지고 동료가 납치당하는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전두환의 비자금을 쫓는 그들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죠. 안검사에게 코가 깨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담대의 사회적 고찰, 인식, 성찰과는 거리가 먼 행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런 역사의 먹칠한 독재자를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정의감을 발산하게 된 계기는 쉬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작중 불과 1년 전인 87년 항쟁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등장하지 않기에 레이싱 패밀리가 정의의 화신이 된 전개는 더욱 이해되지 않죠. 이미 갖고 있던 좋은 패를 영화가 활용하지 못했기에 더욱 의아하기도 합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경기장 건설 및 발전용 환경정책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주민을 길거리로 내모아 있습니다. 성화봉송 중 불량주택이 보면 안 된다는 이유로 판자철 무단으로 철거하기로 했으며 그 중에는 상계동 천막촌도 포함됩니다. 사우디에서 귀국한 동욱과 준기가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상계동이 초토화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도입부는 이 사건을 반영하죠. 이 장면은 전두환 대 상계동 패밀리의 대립을 더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무게감 있게 묘사할 기회였습니다. 주인공들이 무력한 약자이자 피해자임을 강조해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절실함을 더 부각할 수 있었죠. 올림픽을 이유로 장애인과 노숙자를 탄압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연계해 정의감에 기대는 대신 더 날카롭게 비판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라이벌이자 앙숙으로 등장하는 동욱과 갈치가 협력하게 되는 계기를 더 자연스럽게 풀어낼 윤활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모두 놓쳤기에 서울대작전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음새가 헐겁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편 장르적으로 독창성이나 신선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레이싱 액션의 대표주자인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그림자가 짙습니다. 일례로 작중 카 레이싱이나 체이싱 시퀀스 장면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두환의 조직에 가담하기 위한 시험으로 등장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레이싱 장면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시그니처나 다름없죠. 작중 남서울 공항에서 액션 시퀀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구성과 순서가 시리즈의 6편인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의 공항 액션 시퀀스와 흡사합니다. 또한 캐릭터의 구성도 분노의 질주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욱은 단단하고 뜨거운 가족애와 동료애로 부전한 리더 도미닉 토레토와 역할이 같죠. 동욱의 여동생인 윤희는 도미닉의 여동생인 미아를 연상시키며 그녀가 유달리 오토바이를 애용한다는 점은 토레토 크루의 다른 여성인 지젤과 닮았습니다. 동욱의 절친인 복남은 리더 못지않게 뛰어난 레이싱 실력을 바탕으로 그를 충실히 보좌한다는 점에서 분노의 질주의 또 다른 진주인공 브라이언과 대동소이합니다. 기술자인 준기나 DJ인 우삼은 쉴 틈 없는 개그 콤비 로만과 테스를 본 듯하죠. 마지막으로 비공식 수사를 펼치는 안 검사는 작전 기획부터 정보와 차량 지원에 이르기까지 미스터 노바디를 빼닮았습니다. 이에 더해 80년대 음악으로 가득한 카세테이프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음악과 드라이브의 조화를 강조하는 연출은 또 다른 카 레이싱 액션 영화인 베이비 드라이버를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할리우드의 장르 영화 속 장면을 배경만 바꿔 활용하는 연출은 한국 영화의 부질병 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한국판이라 할 수 있는 알트를 리턴 투 베이스, 300과 킹덤 오브 헤븐의 액션 시퀀스를 그대로 가져와 배경만 고구려로 바꾼 안시선이 대표적이죠. 이처럼 기술력이 좋아졌다 한들 독창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서울대작전의 만듦새와 구성은 자연히 얄팍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작전은 전반적인 설정과 톤을 잘못 맞춘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중 동욱과 그의 팀, 갈치와 그의 팀은 제각기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동차 마니아들이죠. 이는 미국의 차고 문화를 한국에 맞게 현지화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차고 문화는 보편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를 매개로 맺어진 우정이나 가족의식, 연대감은 자세한 설명 없이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관객의 입장에서 주인공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도 충분히 다루고자 했던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오프닝부터 엔딩 크레딧에 이르기까지 빼곡히 삽입된 힙합 음악의 분위기처럼 서울대작전은 시중을 일관 유쾌하고 과시적이고 과장된 멋을 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에 비해 캐릭터들은 붕뜨고 송민호를 미시한 여러 배우의 연기도 부자연스러우며 특히 강인수 패션이나 이용균 필장처럼 무게감을 잡아야 할 악역들이 우스워집니다. 그 결과 전두환에 대한 가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클라이맥스는 기대에 비해 쾌감이 그리 크지 않죠. 이처럼 그럴싸한 아이디어에서 힘차게 출발한 서울대작전의 질주는 역사의 무게 앞에서 그리고 잘못된 튜닝으로 인해 단순히 결승선에 도착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